자, 오늘 여러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지율 날개 달고 광주에 승부를 거는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자, 절대로 찍지 않을 대선 후보도 골라봤습니다. 얄궂은,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여론조사에 했는데 구장 차장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대선 후보 문재인 이 3자 대결을 가상한 건데요. 네. 이 3명의 후보가 맞붙었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34.4%로 1위를 달렸고요. 반기문 후보가 29.6%로 2위, 안철수 후보가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자 대결은 어땠습니까? 네, 양자 대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문재인 후보가 40.7%,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35%로 오차 범위를 근소한 차로 벗어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표 오늘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하면서 굉장히 자신 있고 호기롭게 새 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지율상으로는 글쎄요, 탄핵 전보다 많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야권 지지층들은요, 문재인 전 대표는요,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어제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 다 하나만 빼고는 문재인 전 대표가 다 1등을 하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일단 지역적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죠. 23%, 22%. 이제 저희가 호남 지역과 경북, TK 지역 보여드릴 텐데 계속 숫자 좀 보여주십시오. 자, 서울에 이랬고요. 호남 지역은 어땠는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호남 지역을 보면 역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월등하게 27.2%를 보였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격차가 서울에서보다는 호남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정도로 아주 두드러진 그 약진세를 보였습니다. 호남 지역에서요. 여긴 TK 지역이죠. 예, TK 지역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두 번째 정도로, 그리고 1등 후보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 지역에, 경기도의 성남에서 컸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생지는 경상북도 안동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고가 있긴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제 경상북도 사투리는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연고 탓인지 어쨌건 문재인 전 대표보다 앞선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호남에서도 굉장히 많이 앞섰는데 지난 총선 때 보면 호남에서 지지 얻지 못하면 난 정치 그만두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결과는 안 좋았는데 100% 사과는 없었지만 호남이 결국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마음을 몰아주는 형국이네요. 그러니까 호남의 그 투표 행태, 호남의 표심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략적 투표 행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호감, 비호감 여부로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네. 그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 탄핵, 이 분위기가 압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응징, 그게 바로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뭡니까?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는 될 만한 후보에게 확 좀 힘을 네. 실어주자 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저렇게 떨어지는 만큼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뭐라 그럴까? 그걸 다 챙겨가고 있다. 네.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절대 뽑지 않겠다는 후보를 질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거네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서든지 뽑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이 된 후보들을 지적을 해봤더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 문재인 후보가 나왔습니다. 역시 인기가 많고 지지도가 높은 만큼 반대쪽, 네. 그 사람을 지지하는 반대쪽 지지자들이 역시 역선택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나름대로는 강고한, 일정 부분은 강고한 그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반대적인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분야별로 물어봤는데, 외교안보는 이 분야만큼은 반기문이다 싶은 게 42.9%,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면 전체적으로 경제는 이재명, 소통도 이재명, 인사 잘할 것 같은 후보는 문재인, 도덕성 높을 것 같은 후보는 문재인, 이런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군요. 근데 저는 저기서 말이에요. 경제가 말이에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1등의 수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13%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는 네. 그만큼 근데 요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경제에 과연 누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다들 뭐라고 할까요? 퀘스천 마크, 이 미확인 상태다. 그러니까 저 분야가 그만큼 휘발성도 크고 앞으로의 대선 국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 그거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은 이제 성남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경제정책이랄까 이런 이해에 대해서 입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후보에 비해서 조금 높은 거고요. 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이재명 현상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와 그 호남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네. 보면 문재인 후보가 27.2%로 1위고 2위가 이재명 후보가 15.5, 그 다음에 3위가 반기문 후보가 7.1, 안철수 후보가 6.3인데 총선 전의 상황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거의 뭐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호남에서 반기문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그 기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호남 지지를 잡아먹으니까 뺏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떨어지고 또 이재명 그 효과를 본 문재인 후보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율로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재명 현상이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망론과 이 대세론을 좀 만들어주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40% 넘는 지지율 기록하면서 글쎄 굉장히 오랜만에 최고점을 찍는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호남 지역 거고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온 소식인데 정유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